최성그룹 본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빌딩 외벽에 걸린 최성 로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날과 달랐다. 강제성의 구속과 압수수색, 최성물산 구조조정, 전략기획팀의 개입, 그리고 황준영과 강방글을 향해 쏟아진 산의 원성까지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최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제경은 회장실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강용호가 쓰던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의자 등받이에 닿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성 지켜라. 그 말은 명령이었고 저주였고 변명거리였다. 강제경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한 선택들이 모두 최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를 몰아낸 것도, 재성을 버린 것도, 방글을 흔든 것도, 황준현을 의심한 것도 전부 최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민석도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경아. 강제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 지금 천명 같은 아버지 뜻 따르고 있는 거야. 민석도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한 발 다가서려다 멈췄다. 그건 회장님 뜻이 아니야. 내가 회장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거지. 강제경은 천천히 돌아섰다. 눈가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지나치게 단단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뭘 삼키고 살았는지 당신이 뭘 아냐고. 알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보여주면 뭐가 달라져? 당신도 결국 나 말릴 거잖아. 나더러 멈추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할 거잖아. 민석도는 낮게 숨을 삼켰다. 재경아,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건 회장 자리에 못 앉아서가 아니야. 내가 내 죄를 최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있어서야. 강제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나한테 죄를 말하지 마. 당신도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죄가 있어. 그 대답에 강제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민석도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더는 내 죄까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강제경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을 흔드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사람처럼 책상 위 결제판을 집어들었다. 최성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전략기획팀 사람들은 벽 쪽에 서 있었고 자재이팀 출신 인사들은 회의실 안쪽에 앉지도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강방글은 문가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살폈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된 뒤 모두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막내딸, 버려진 딸, 갑자기 회장 후보처럼 떠오른 딸.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말 없는 호칭들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다. 황준현의 얼굴을 한 강용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방글을 보고 있었다. 방글은 일부러 그를 보지 않았다. 전날 병실에서 들었던 말, 이번엔 안 버린다.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너무 다른 얼굴로 왔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더 미웠다. 박봉기가 낮은 목소리로 준현에게 말했다. 저 회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강제경 사장이 구조조정 책임을 우리 쪽으로 다 넘기려고 할 겁니다. 준현은 회의실 안 강제경을 바라봤다. 넘기게 둬. 박봉기가 눈을 크게 떴다. 뭐요? 책임을 넘기려면 자료를 꺼내야지. 자료를 꺼내면 손자국이 남고. 회장님, 아니 준현 씨. 지금 사내 여론이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더 맞으면 진짜 쓰러집니다. 준현은 박봉기를 봤다. 박 부장. 맞는 척하는 거랑 진짜 맞는 건 달라. 박봉기는 입을 다물었다. 저 눈빛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젊은 얼굴을 한 저 남자는 가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본 사람처럼 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제경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성물산은 지금 명백한 위기 상황입니다. 강제성 전 사장의 비리와 압수수색으로 대외 신뢰가 무너졌고 내부 기강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전략기획팀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재경은 방글과 준현 쪽을 보며 말을 이었다. 동시에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글이 손을 꽉 쥐었다. 박봉기의 얼굴이 굳었다. 자재이팀 직원들은 고개를 떨궜다. 준현은 아무 말 없이 강재경을 바라봤다. 강재경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성은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딸인지, 누가 누구의 뜻을 받든 사람인지 그런 사적인 관계가 회사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방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사장님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겁니까? 회의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봤다. 강재경의 턱이 굳었다. 황준현 씨는 발언권 없습니다. 발언권은 없어도 들을 귀는 있습니다. 최성을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 참 좋네요. 그러면 사장님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감정 빼고 회사를 봐야죠. 강재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황준현 씨, 회사를 지킨다는 말로 사람 자르고 책임 넘기고 여론 조작하고 가족을 밟으면 그게 경영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회의실 안이 크게 술렁였다. 강재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끌어내세요.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준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진짜 강재경 천하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강재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가 전날 혼자 회장실에서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말. 강재경은 준현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어? 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었다. 그날 오후 신문사 사회부 데스크로 익명의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명은 짧았다. 강재경강용 호증거. 기자는 파일을 열어보다가 자리에서 굳었다. 병실 출입 기록, 약물 투여 기록, 사고 당일 통화 내역, 그리고 민석도의 병원 내부 접근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영상 일부도 있었다. 강재경이 강용호의 병실 앞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였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대. 몸이 못 버티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기자는 곧장 편집국장실로 뛰어갔다. 그 시각 최성과 저택. 조선이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용호와 어린 재경, 재성 그리고 아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어린 방글의 사진이었다. 방글은 계단 중간에 서서 그 사진을 내려다봤다. 엄마,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조선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글아. 방글은 천천히 내려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어린 자신은 가족사진 가장자리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재경과 재성은 아버지 양쪽에 서 있었고 방글은 엄마 손에 붙잡혀 뒤에 서 있었다.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나요? 아버지가 나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안 했어요. 엄마도 말 못했고. 조선이의 눈가가 젖었다. 미안해. 그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방글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면 이번엔 숨기지 마요. 아버지 몸이 왜 저러는지, 황준현 씨가 왜 저렇게 아버지처럼 구는지, 재경 언니랑 재성 오빠가 뭘 숨기는지.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요. 조선이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글은 한 걸음 다가섰다.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왔대. 강재경이 우리 아빠 죽인 증거. 제보자가 갖고 있는 거지. 조선이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졌다. 방글의 눈빛이 굳었다. 엄마도 알고 있었구나. 방글아,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야. 확인된 게 아니면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조선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방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내가 다 바로 잡을 거야. 너 혼자 못해. 혼자 아니에요. 조선이가 고개를 들었다. 방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황준현 씨가 있어요. 조선이의 얼굴이 아프게 일그러졌다. 방글아, 그 사람을 믿는 게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방글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다. 이미 다쳤어요. 이제 더 다칠 데도 없어요. 한편 검찰청 앞. 강재성은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을 비비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나은새는 유리창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재성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최성물산 비자금 조성 지시 인정하십니까? 강재성은 웃었다. 당연히 저도 의심하세요. 내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고강도로 진행할 겁니다. 검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입니까? 나만 잡아놓고 끝낼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성은 나 혼자 해먹은 회사가 아니거든. 강재성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재경 불러요. 민석도도 부르고 나은세도 부르고 태아 나병모 회장도 부르세요. 다들 깨끗한 척 앉아있지만 진짜 피 묻은 손은 따로 있어요. 검사가 펜을 멈췄다. 증거 있습니까? 강재성은 눈을 들어 유리창 너머 나은세를 바라봤다. 원하는 걸 드리죠. 나은세의 얼굴이 굳었다. 강재성은 그녀에게 보란듯이 웃었다. 대신 나 혼자 죽지는 않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나은세는 곧장 나병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강재성이 입 열려고 해요. 나병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입 여는 놈은 입을 닫게 하면 된다. 나은세는 눈을 감았다. 최성 안에서 피더보면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해요. 은세야, 내가 아직도 착각하는구나. 우리는 피를 안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피를 남의 옷에 묻히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나은세는 전화를 끊지 못했다.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숨이 느리게 이어졌다. 강방글은 어떻게 됐니? 나은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방글은 준현을 회사 옥상으로 불렀다. 바람이 차가웠다. 방글은 난간 가까이 서 있었고 준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왜 불렀어? 방글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못 같은 상황이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준현은 입을 다물었다. 우리 사이에 이건 아니잖아. 그 말에 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사이. 그 짧은 말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있었다. 아버지와 딸, 회장과 막내딸, 황준현과 강방글. 서로 의심했고 함께 싸웠고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아직 아무 이름도 붙이지 못한 관계. 준현은 겨우 말했다. 방글아. 방글이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 왜 말 못해요? 아니면 왜 그렇게 아버지처럼 굴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나를 붙잡아요? 널 지키려고. 방글은 웃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지킨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제일 못한 게 그거예요. 준현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안 버린다. 이번엔 지킨다. 이번엔 다르다. 그 말 한 번이면 내가 다 용서해야 해요. 준현은 한 걸음 다가갔다. 방글은 뒤로 물러났다. 우리 사이가 뭔데? 준현은 멈췄다. 방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말해봐요. 우리 사이가 뭔데?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황준현 씨라고 불러야 해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를 이용해서 최성 되찾으려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해요. 준현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가진 모든 말은 늦었고 방글이 가진 모든 상처는 너무 오래됐다. 방글은 고개를 저었다. 그니까 그만 민기적대고 좀 나가. 준현이 눈을 들었다. 뭐? 내 마음에서요. 내 옆에서요. 내 가족인 척하는 자리에서요. 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가요. 준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방글은 더 무너지기 전에 그를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준현은 뒤늦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방글아. 방글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신문사 제보자는 최성그룹 법무팀으로 연락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강재경의 병실 관련 증거 원본을 넘기는 대신 자신과 가족의 해외 출국을 보장하라는 것. 이상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준현에게 보고했다. 제보자가 진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뿐 아니라 강재경 사장과 민석도 교수의 통화 녹취 일부도 있다고 합니다. 준현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바라봤다. 누구야? 아직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다만 내부자입니다. 병원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봉기가 옆에서 말했다. 이거 터지면 강재경 사장 끝입니다. 대신 최성도 같이 터집니다.
준현은 낮게 말했다. 최성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죄를 덮으면 그게 최성을 죽이는 거야. 이상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방글 아가씨는요? 준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찾아봐. 방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상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글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회사 출입 기록에는 옥상에서 내려온 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 기록이 끊겨 있었다. 준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CCTV. 보안팀이 급히 영상을 확인했다. 지하 주차장 한쪽 방글이 차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다. 번호판은 흐릿했고 운전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글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는 장면, 그리고 영상이 끊기는 장면. 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글아. 그는 뛰기 시작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비켜섰다. 박봉기와 이상재가 뒤따랐다. 준현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계속 전화를 걸었다. 받아. 제발 받아. 신호는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는 방글의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휴대폰은 깨진 채 바퀴 자국 옆에 놓여 있었다. 준현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방글아. 어딨어? 박봉기가 주변을 살폈다. 여기 혈흔은 없습니다. 납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준현은 박봉기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방글아. 안 돼. 그 순간 준현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영상 속 방글은 어두운 공간에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강용호 회장님께 전해. 딸을 살리고 싶으면 신문사 제보 원본을 가져오라고. 방글은 고개를 들었다.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해. 영상 속 남자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렸다. 방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준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방글은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다. 아버지. 듣고 있으면 절대 오지 마. 준현의 눈이 젖었다. 영상 마지막 방글을 붙잡은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흐릿한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본 박봉기가 굳었다. 저 사람은. 이상재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영상 속 남자가 낮게 말했다. 강 회장님. 따님 목숨값은 최성 하나면 됩니다. 준현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그의 눈빛에서 회장의 계산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절박함만 남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딸 건드린 놈들, 이번엔 최성 이름으로 못 숨는다. 그때 병원에서 민석도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현은 전화를 받았다. 민석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현 씨. 회장님 몸이 다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위험합니다. 이 상태로 더 충격받으면 두 몸 다 못 버틸 수 있어요. 준현은 방글에 깨진 휴대폰을 바라봤다. 최성 제보 원본, 강재경의 죄, 딸의 목숨, 자신의 본래 몸. 모든 선택이 한꺼번에 그의 목을 조였다. 민석도가 다급히 말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준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움직여야 돼.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현은 낮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딸 찾으러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강방글의 마지막 말이 다시 울렸다. 절대 오지 마. 준현은 멈추지 않았다.